1편 1985년 꿈의 첫날. 홍순정은 꿈을 꾸었다. 아주 길고 아득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였다. 남편의 얼굴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슬픈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웃고 싸우고 아이를 낳고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때로는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편은 자신을 위해 거대한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느낌표. 순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감각과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나무 문양이 새겨진 작은 자취방의 천장. 창밖에서는 80년대풍의 유행가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벽에 걸린 낡은 캘린더에는 1985년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삶이었던 것만 같은 그 길고 아픈 꿈의 잔상이 아침 햇살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 아이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시리고 공허한 감각만이 진짜처럼 남아있었다. 이상한 꿈도 다 있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꿈의 잔상을 떨쳐냈다. 오늘은 그런 아련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바로 오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홍순정, 24살.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달이 빛나는 밤의 위신입 작가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면접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는 제 글로 밤하늘의 별처럼 외로운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촌스럽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방송국은 기적처럼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다. 순정은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어깨에 커다란 뽕이 들어간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한껏 부풀린 머리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남아있는 낯선 슬픔의 그림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여의도 방송국은 거대하고 활기 넘쳤다. 복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분주한 소음들.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라디오국 막내 작가로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선배들의 커피를 타고 복사기를 돌리고 시시콜콜한 자료 조사를 하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라디오 작가실은 기대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았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여기저기서 마감에 쫓기는 작가들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날 작가실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달밤지 기위 교체였다. 지난 10년간 프로그램을 지켜온 전설적인 DJ가 은퇴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DJ가 첫 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새 DJ, 얼굴은 봤어. 아니, 듣기로는 이제가 데뷔한 신인 남자 가수라는데 경력도 없는 애송이를 어떻게 믿고 달밤을 맡긴담. 선배 작가들의 대화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가득했다. 전설적인 프로그램의 명성에 흠이 갈까 봐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순정 역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다. 어이, 신입, 너 가서 새 DJ님 대본이랑 자료 좀 스튜디오에 갖다 드려. 선배의 불호령에 순정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대본 뭉치를 들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첫 임무였다. 그녀는 복도를 거의 달리다시피 하며 스튜디오로 향했다. 코너를 돌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던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대본과 자료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사과를 하려던 순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막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가죽 재킷에 잔뜩 힘을 준 머리. 그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표정은 지독하게 오만하고 불쾌해 보였다. 앞 좀 보고 다니지, 아가씨.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인상을 찌푸린 채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함께 주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요란한 은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다. 순정은 그의 무례한 말투에 화가 치밀었지만 자신의 실수가 먼저였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주워 모았다. 그는 대본 뭉치를 그녀의 품에 거의 던지듯 안겨주고는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서서 스튜디오 쪽으로 걸어갔다. 뭐야, 저 재수 없는 인간은. 순정은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투덜거렸다. 첫 출근부터 제대로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서둘러 스튜디오 문을 열었다. 안에는 담당 PD와 엔지니어, 그리고 선배 작가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조금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재수 없는 인간이 서 있었다. 담당 PD가 순정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를 소개했다. 홍 작가, 마침 잘 왔어. 인사해. 오늘부터 우리 달밤을 이끌어주실 새로운 DJ, 이현우 씨야. 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최악의 첫 만남이었다. 2편, 최악의 DJ, 최악의 첫 만남. 이현우, 그것이 새 DJ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제 막 첫 앨범을 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인 가수였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DJ가 되었으니 방송국이 발칵 뒤집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PD와 선배 작가들에게는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순정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순정은 분했지만 꾹 참고 자신이 준비한 오프닝 대본을 그에게 건넸다. 현우는 대본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오프닝이라고요? 무슨 80년대 삼류연애 소설 같아요. 닭살 돋아서 못 읽겠는데. 그의 직설적인 비판에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순정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밤새워 준비한 원고였다. 달밤은 청취자들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오프닝은 지난 10년간 저희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었고요. 그 10년 묵은 정체성 때문에 프로그램이 고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죠.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사사건건 부딪혔다. 방송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스튜디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침내 시그널 음악과 함께 온에어 위 붉은 등이 켜졌다.
현우는 마지못해 순정의 대본을 집어들고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명백한 태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국어책을 읽듯 건조하게 대본을 읽었고 중간중간 제멋대로 애드립을 섞어 원고의 흐름을 망가뜨렸다. 조정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정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글이 저 오만한 남자 때문에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방송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는 신청곡을 잘못 틀었고 광고 멘트를 빼먹었으며 심지어 생방송 중에 하품까지 했다. 방송 말미 청취자 전화 연결 코너. 한 재수생이 전화를 걸어와 대학에 낙방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먹였다. 순정이 준비한 위로 멘트는 내일의 태양은 다시 뜰 거예요 같은 상투적인 격려의 말이었다. 현우는 그 대본을 보더니 이번에도 그것을 옆으로 휙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대학 못 갔어요. 음악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싸우고 집 나와서 골방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노래만 들었거든. 그때는 정말 내일의 태양 같은 거 안 뜰 줄 알았어요.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거 알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노래는 만들어지더라고. 지독하게 외롭고 비참한데 이상하게 멜로디는 떠올라.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태양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내가 버티고 서 있으면 언젠가 해 뜰 날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의 목소리에는 대본에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것은 꾸며낸 위로가 아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공감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재수생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방송이 끝났다. 조정실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항의 전화도 많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화가 마지막 현우의 멘트에 감동했다는 격려의 전화였다. PD는 머리를 감싸주면서도 이상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순정과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의 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일부터 아주 재미있겠는데 최악의 첫 방송. 그러나 그 불협화음 속에서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기게 될 전설적인 콤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3편 촌스러운 대본 오만한 가수. 첫 방송이 끝난 후 방송국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전화통에는 불이 났고 라디오국 국장실까지 항의 엽서가 날아들었다. 10년의 추억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오랜 팬들의 격한 분노와 신선하고 솔직해서 좋았다는 소수의 젊은 청취자들의 낯선 격려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음 날 작가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선배 작가들은 순정을 위로하면서도 어쩌다 저런 미치광이를 DJ로 앉혔냐며 대놓고 현우를 헐뜯었다. 순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글이 만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만 같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오후가 되자 담당 PD가 순정과 현우를 회의실로 호출했다. 순정은 그가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PD의 생각은 달랐다. 어제 방송 말이야. PD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개판이었어. 최악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개판이 지루하지는 않더군.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홍 작가의 글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야. 우리 프로그램의 심장이지. 그리고 이현우 씨.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충격기 같았어. 물론 지금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쓰고 있지만 PD는 결론을 내렸다. 오늘 방송 전까지 두 사람이 알아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와. 따뜻하면서도 심장이 뛰는 방송.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땐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것은 해고보다 더 무서운 최후통첩이었다. 순정과 현우는 작은 회의실에 단둘이 남겨졌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순정이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저는 이 프로그램이 청취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분들에게 달밤은 그냥 음악 방송이 아니라 하루의 끝을 위로받는 유일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 글은 그 놈의 감성팔이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현우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청취자들을 바보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내일의 태양은 뜰 거예요 같은 가짜 위로를 듣고 싶겠냐고요. 때로는 같이 욕해주고 같이 절망해주는 게 진짜 위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선동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두 사람의 가치관은 극과 극이었다. 순정의 대본은 촌스러웠고 현우의 태도는 오만했다.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는 말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격렬하는 눈으로 노려보며 두 번째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누더기 같은 대본이 들려 있었다. 재앙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4편 온에어 재앙의 시작. 두 번째 방송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첫 방송의 재앙을 만회하기는커녕 두 사람의 날선 감정 싸움이 전파를 타고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다. 네,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이현우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작가님이 꼭 틀어달라고 신신당부하신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저는 별로 취향이 아니지만요. 현우는 순정이 고른 노래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개했다. 조정실에서 지켜보던 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참지 않고 PD에게 전하는 쪽지의 DJ님, 사적인 감정은 자제해달라고 전해주세요라고 적어 넣었다. 방송은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현우는 대본을 읽다가 일부러 한숨을 쉬거나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순정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바꾸거나 멘트의 길이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며 그의 흐름을 교묘하게 방해했다. 청취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제의 그 신선한 날것의 느낌은 사라지고 오직 불편하고 불안한 공기만이 라디오를 채우고 있었다. 급기야 사건이 터졌다. 한 청취자가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순정은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라는 취지의 위로 멘트를 준비했다. 현우는 그 멘트를 보더니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뭘 더 참아요. 그는 대본을 집어 던지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듣고 계세요, 애청자님. 그런 상사 밑에서는 단 하루도 일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때려치우세요. 인생은 짧고 당신의 정신건강은 그깟 월급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틀어드릴 테니 이 노래 들으면서 시원하게 사표 던지십시오. 그러고는 그는 예정에 없던 저항과 분노로 가득 찬 록 음악을 틀어버렸다. 스튜디오는 발칵 뒤집혔다. PD는 얼굴이 하얘진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순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공영방송의 DJ가 청취자에게 사표를 던지라고 부추긴 것이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PD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현우 씨,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당신 개인 방송국인 줄 알아. 당장 징계위원회 감이야. 할 말 했습니다. 가짜 위로를 하느니 차라리 이게 낫죠. 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PD는 뒷목을 잡고 스튜디오를 뛰쳐나갔다.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스튜디오. 현우와 순정, 단둘만이 남았다. 방송 중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현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순정 역시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들 자신을 그리고 이 소중한 프로그램을 벼랑 끝으로 몰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앙은 시작되었고 그 책임은 온전히 두 사람의 몫이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마주하고 있었다. 5편 역대 최악의 방송 사고. 두 번째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를 감싸던 무거운 침묵은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달이 빛나는 밤의 사상 최악의 방송 사고. DJ가 청취자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예정에도 없는 록 음악을 송출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라디오국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비화했다. 아침부터 라디오국 국장실에서는 불호령이 터져나왔다. 방송심의실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했고 경쟁사에서는 공영방송의 품격을 운운하며 비웃는 기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 다 당장 잘라. 아니, 이 프로그램 그냥 폐지해버려. 국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담당 PD는 국장실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순정과 현우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순정은 24살에 얻은 꿈의 직장을 단 이틀 만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현우 역시 가수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된 DJ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판이었다. 한참 후 핏발선 눈의 PD가 국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두 사람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순정과 현우의 눈이 커졌다. 어젯밤 방송 이후로 우리 프로그램 게시판이 터져나갔다는군. 물론 항의 글이 절반이야.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제의 그 사표 발언에 열광하는 글들이었어. 속이 다 시원하다. 내 마음을 대변해줬다. 부터 시작해서 방송사의 낯선 젊은이들의 전화가 빗발쳤다는군. PD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국장님의 조건이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오늘 같은 사고가 터지면 너희 두 사람은 물론이고 나까지 옷벗을 각오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달이 빛나는 밤의 프로그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자 살얼음판 같은 외줄타기의 시작을 알리는 선고였다. 이제 두 사람의 어깨 위에는 자신들의 밥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전설의 무게까지 얹혀졌다. 회의실을 나오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격렬은 이제 프로그램을 살려야 한다는 거대한 공동의 책임감 앞에서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울 수 없었다. 함께 살아남거나 함께 죽거나. 선택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 복도 끝에서 순정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6편 대본을 벗어던진 순간. 방송국 근처의 낡은 다방, 짙은 담배 연기와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 순정과 현우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왜 그랬어요? 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청취자한테 사표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말 듣고 회사를 그만두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떡할 건데요? 그럼 작가님은요? 현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작가님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안다고 무작정 참으라고만 하는 건데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듯했다. 그때 순정은 화를 내는 대신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첫 방송 날의 기억을 꺼냈다. 첫날 재수생이 전화했을 때요. 현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현우 씨가 했던 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노래는 만들어지더라고. 그 말은 대본에 없던 거였죠. 그랬죠. 그 말은 진짜였어요. 순정은 조용히 말했다. 제 대본에 있던 내일의 태양은 뜰 거예요 라는 말은 그냥 예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우 씨의 말은 진짜 아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위로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현우 씨가 옳았어요. 그녀의 솔직한 인정에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오만하고 철없는 애송이로만 보지 않는 작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순정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사표 발언은 틀렸어요. 그건 현우 씨의 경험에서 나온 공감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분노였으니까. 그건 청취자를 위한 게 아니라 현우 씨 자신을 위한 외침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현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무기는 애드립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대본이라는 틀을 만났을 때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마침내 문제의 본질을 마주보고 있었다. 제가 틀렸어요. 현우가 먼저 사과했다. 저는 작가님의 글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틀렸어요. 순정도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글이 완벽하다고 믿고 DJ를 그저 제 글을 읽는 배우로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순정은 이제부터 현우라는 사람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글을 쓰기로 했다. 현우는 순정의 글이라는 지도를 존중하되 그 길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그것은 대본과 애드립의 위태로운 동거의 시작이었다. 다방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적이는 없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야만 했다.